스파이 패밀리를 역사, 이야기와 함께 돌아보자. 스파이 패밀리는 고전적인 장르인 스파이물입니다. 사실 고전적인 건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고전을 너무 진부하게 다룬 작품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파이 패밀리는 참으로 현명하게도 전공법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 비틀어야 할 부분을 영리하게 골랐죠. 지극히 고전적임에도 재미있는 이유입니다. 그 요인 중 하나로 캐릭터에 담긴 이야기가 풍부하다는 걸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스파이 패밀리에 나오는 포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로이드입니다. 이 작품은 여성 팬도 많은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로이드겠죠. 이 작품에서 각 가족은 단순히 가족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저마다 작품의 줄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로이드는 이 중에서 배경 설정의 완성도를 담당하고 있죠. 그와 얽힌 모든 키워드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성인 포저는 위조자란 뜻이에요. 실제 스파이가 이런 이름을 지으면 적에게 바로 정체가 들통나겠지만 이건 만화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만화는 이름을 들으면 캐릭터성이 바로 떠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만으로 캐릭터의 이야기에 몰입하게 하기 위해서죠. 슬램덩크에서 주인공 강백호의 일본 이름은 사쿠라기 하나미치입니다. 그는 타고난 재능으로 화려하게 데뷔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무대에서 내려오게 되지요. 일본어로 사쿠라기 하나미치, 벚꽃이 진 길처럼 말이죠. 즉 포저도 이런 형식으로 붙인 겁니다. 그리고 포저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바로 대장장이란 뜻입니다. 이 영화는 기존 스파이물에 대한 오마주가 많은데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의 스미스가 바로 대장장이란 뜻입니다. 즉 포저는 작품의 설정과 오마주를 충족하는 이름이죠. 이름인 로이드는 영국식 이름이라고 작가가 말했으니 쉽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캐릭터성입니다. 여기서 로이드는 동사로 자물쇠를 연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외모입니다. 잿빛 머리카락의 남성이라는 뜻이라네요. 참고로 1화에서 위장신분으로 일할 때 이름은 로버트인데 이 로버트란 이름은 독일식 발음으로는 로베르트. 그런데 무대가 독일임에도 이름을 로버트, 로이드로 쓰니 로이드란 캐릭터에 영국의 어떤 형태로 얽혀있다는 거 말하지 않을까요? 그의 코드네임은 황혼인데요. 황혼은 너의 이름은에서 유래가 나왔듯 풀었으면 타소가레라고도 하는 일본에선 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조금만 어두워져도 상대방의 얼굴이 구분이 안 갔죠. 그래서 거긴 누구죠? 라고 묻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게 바로 타소가레, 황혼의 어원이죠. 다른 말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변장의 귀재인 로이드인이 정말 딱 들어맞는 암호명이죠. 그의 코드네임 황혼은 그가 수행하는 작전, 동서의 평화를 위협하는 데스몬드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을 만들고 딸을 우수학생으로 만들어 데스몬드와 접촉하는 작전인 오퍼레이션 스트릭스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죠. 스트릭스는 그리스어로 부엉이란 뜻입니다. 또한 라틴어로도 스트릭스라고 하네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 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는 철학자 헤겔의 책 법철학의 서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로이드의 코드네임이 황혼인 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군신 미네르바, 그리스 신화명 아테네의 상징으로 지혜를 의미합니다. 헤겔이 한 말의 진위는 사회적인 현상과 사건들은 그 사태의 끝무렵이 되어서야 정확하게 그 실체를 알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작전의 목적은 바로 데스몬드죠. 그런데 그 데스몬드가 꼭 악이라던가 최종 보스는 아니라는 일종의 복선을 담은 거라 볼 수 있겠죠. 모든 현상은 마무리 지어졌을 때 실체가 보일 거다라는 작가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부엉이가 지혜라는 점을 밀어보면 로이즈가 속한 조직이 와이즈, 지혜라는 이름이 된 이유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와이즈는 서독의 연방정보부 BND가 모델일 거예요. 이 연방정보국은 동독의 정보 수집을 위한 인력을 파견하기도 했죠. 베를린은 첫 버전의 중심이기도 했으니까요. 참고로 천하민 유리가 속한 것은 동독의 국가보안부인 슈타지입니다. BND를 색출하는 것이 목표 중 하나죠. 이렇듯 이 작품 실제 역사에서 차용한 것이 많습니다. 작가는 단해본 날개에서 설정이 막히면 여기는 가상의 세계다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잘 생각해보면 설정이 막히면 가상의 세계라고 한다는 것은 기본 줄기는 실제에서 따왔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전 이런 전제하에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작품 무대가 독일인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가 무대일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1960년대, 정확히 말하면 1966년부터 1969년 사이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씩 정리해보죠. 우선 이 작품의 무대가 분단된 독일인 이유는 작중에 나온 이 지도 때문이에요. 동독, 서독으로 분리된 시기의 지도와 비교해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문제는 정확히 언제냐는 거죠. 저는 이 작품의 많은 배경은 실제 역사적 사건에서 따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추측이 맞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풀어보죠. 웹 연재판 1화, 62화에서는 로이드의 과거가 나옵니다.
이름은 검게 칠해져 있지만 그래도 많은 단서가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죠. 그가 어렸을 때 그가 살던 도시가 공습을 당합니다. 이때 라디오에서 나오는 방송은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이 공습은 2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이미 평화협정을 맺고 동서로 갈라진 뒤에 벌어진 사건이란 겁니다. 그리고 총리는 아데나라고 하는데 아마 1949년에 취임한 콘레드 아데나우겠죠. 사실 독일 역사에서는 우리처럼 분단되어 서로 전쟁을 벌인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작중의 전쟁은 가상의 전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굳이 찾아보자면 전쟁 비슷한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선 그 어떤 사건이 반영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은 동서로 갈라집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서독을, 소련은 동독을 손에 넣었는데요. 스탈린은 나머지 독일 영토도 손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만 어느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전면전을 하려 하지 않았죠. 이후 냉전이란 간접적인 전쟁을 벌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라는 게 바로 1948년 소련이 벌인 베를린 봉쇄입니다. 스탈린이 기습적으로 베를린을 봉쇄하자 연합군, 특히 미국은 이 봉쇄에서 베를린을 구하기 위해 엄청난 물량의 물자를 비행기로 투하했고 이때 스탈린은 미국의 무서움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로이드의 나이대가 대략 10살이라 가정한다면 로이드는 1948년에 10살일 겁니다. 그리고 이후 약 1년 뒤에 어머니를 잃은 셈이죠. 이후 어머니를 잃은 로이드는 살아남기 위해 나이까지 속여가면서 군대에 입대하죠. 전설의 스파이 황혼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본편의 무대가 시작되죠. 작중에서는 동국 오스타니아의 수도 마린트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동독 중심의 베를린이라 보는 게 맞습니다. 한글로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영상에서 영어 자막 스펠링은 마린트, 베를린의 스펠링에 T 하나 붙인 거죠. 그럼 로이드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저는 21화에서 팬티 차림으로 나오는 이 아저씨 때문에 알았습니다. 작중에서 이 사람의 이름은 브란트 외무장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 실존 인물이에요. 바로 빌리 브란트죠. 독일 연방공화국 제4대 연방총리이자 나치스 시대의 인종차별, 학살 등의 정책을 사주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당시 색안경을 끼고 독일을 바라보던 각국의 인식을 변화시킨 계기를 만들기도 했죠. 가장 유명한 것은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의 유대인 추념비에서 폭우를 맞아가며 무릎을 꿇은 사건이죠. 이 사건 이후 세계가 독일을 바라보는 눈은 3차 대전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위험한 국가에서 진정으로 참여한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 때문에 독일 국내에선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렸죠. 이유인즉 이 참회는 독일이 폴란드를 포기한다는 일종의 선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국민들은 나치스가 예전에 차지했던 영토를 되찾길 바랬으니까요. 그리고 12화에서 브란트 외무장관과 악수하는 이 사람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거물이에요. 동독의 오토 빈초 외무장관입니다. 브란트 혼자라면 모를까 오토 빈처까지 나온다? 그렇다면 작품의 줄기는 실제 역사를 바탕에 두고 있고 격가지에만 작가의 상상이 묻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겠죠. 이런 전제하에 추론해보면 로이드의 나이도 대략 짐작이 갑니다. 빌리 브란트가 외무장관으로 재임한 기간은 1966년부터 1969년, 오토 빈처가 외무장관으로 재임한 기간은 1965년에서 1975년, 그러니 작중 연도는 두 사람의 임기가 겹치는 1966년에서 1969년 사이. 1948년도에 로이드가 10살이라면 그의 나이는 27살에서 30살로 좁혀지는 겁니다. 아내인 요로와 동갑 또는 연상이란 얘기죠. 눈에 보이는 잔주름이 30대 초반처럼 보이긴 하지만 뭐 일이 힘드니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로이드는 한 군데서 모티브를 따온 캐릭터가 아니죠. 전 이 스파이가 떠오릅니다. 원래 그 고르디에프스키는 KGB에서 영국으로 넘어간 이중 스파이였죠. 단순한 스파이가 아니라 런던 지부장이라는 거물이었습니다. 로이드는 자신의 운명을 알기에 가족을 갖지 않으려고 했지만 임무 때문에 가족을 얻은 케이스인데요. 올레그가 결혼한 이유가 바로 임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소련은 스파이를 타국에 파견할 때 반드시 결혼시켰죠. 이유는 함부로 배신하거나 망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와중이니 영국에 망명한 그의 존재는 유난히 돋보일 수밖에 없죠. 누구에게나 가족은 소중하지만 그만큼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로이드도 가족과 얽힌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역사, 키워드를 바탕으로 스파이 패밀리의 배경, 그리고 로이드의 배경을 나름대로 추측해보았습니다.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른 캐릭터 이야기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